혹시 아직도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전 세계 차 시장의 변방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이 소식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당장 오늘 출근길에 탈 버스 혹은 어제 퇴근길에 탔던 버스가 중국산일지도 모르고요. 조만간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도 중국 브랜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중국 전기차 국내 상륙의 의미,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 소식이 나왔는데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라고 있죠. 저희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비아디에 이어서 이제 지리 자동차도 한국 시장에 들어온다고요? 예, 이 지리 자동차 하니까 이름부터가 좀 한자성의 지리멸렬 뭐 이런 게 연상이 네. 되시는 분들도 있을 그럴 거예요. 수도 있겠죠. 네. 그 사실 한자로 하면 저 지리차는 길리라는 뜻입니다. 길리, 길할 길자에 이기자. 그것을 중국 발음으로 하면 찌리가 되는데요. 자, 이 찌리차 굉장히 막강한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인데요. 지리 자동차가 한국에서 승용차를 판매하겠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적어도 자동차에 관한 한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선진국이었고 우리가 많은 기술을 중국에 가르쳐 줬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중국의 베이징 시엔따이라고 그래서 중국과 합작법인까지 만들어서 한때 중국 시장을 풍미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은 한국 기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에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에 중국산 차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팔린 것은 버스의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 한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차의 약 40% 이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차입니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의 버스, 환경 개선, 탄소 중립 여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한국에 엄청나게 지금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승용차, 개인이 몰고 다니는 승용차 시장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중국산 하면 좀 값싼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승용차 시장에 중국이 과연 될까?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시각도 있는데 그러나 유럽 같은 데의 시장에 보면요. 6년 만에 유럽 시장 전체 시장의 10% 이상을 싹쓸이를 했거든요. 오죽 유럽에서 다급하면 중국산 차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미하면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그 미국에 앞서서 먼저 차,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앞서간 곳인데 지금 세계가 역전이 돼서 전기차에 관해서는 중국이 세계를 사실상 지금 잠식해 가고 있는 전기차의 1인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를 앞세워서 중국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온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 볼 수 있어요. 제조사들이 상당히 긴장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쌍개비지떡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들어오는 브랜드가 지코 이게 중국의 제네시스라고 불린다고 해요. 뭐 상당히 좀 고급화 전략 아닙니까? 예, 이제 이 찌리라는 회사가 그 이름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또 다른 회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지크라는 회사가 만드는데 이 지크라는 회사는 지리 자동차에다가 우리 인터넷 검색으로 유명한 바이두 회사가 같이 합작을 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리 자동차의 자회사로서 지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지크 시리즈 장품을 내놓는다.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의 제네시스급 그런데 가격은 현대차보다도 좀 싸거든요. 자, 지리 자동차라는 회사는요. 1986년에 냉장고 만들던 회사예요. 냉장고를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부품 만들던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기술을 조금씩 익혀서 1989년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로 왔고요. 1995년에 자동차 제조사로
왔어요. 그리고 2004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특히 그 밑에 지금 브랜드를 한번 보시면요. 찌리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지크, 그다음에 자 볼보라는 상품 우리가 많이 타잖아요, 볼보. 그렇습니다. 유럽산 차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 100%를 찌리가 만들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볼보차의 상당수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산이에요. 폴스타라는 전기차 볼보라는 회사와 합작해서 만드는데 우리는 볼보 합작사의 폴스타라고 알겠지만 이게 찌리차입니다. 그러니까 찌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폴스타를 통해서 전기차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로터스, 스마트, 그다음에 찌리 자동차는요. 냉장고부터 시작한 회사인데 돈을 벌어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좀 어려운 회사, 크고 역사가 있는 회사 주식을 다 사모아서 벤츠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다임러 벤츠의 일대 주주도 찌리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다임러 벤츠는 볼보하고는 좀 다른 게 볼보는 아예 찌리가 다 사들였고요. 공장도 중국으로 다 짓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벤츠의 경우에는 공장은 여전히 독일에 있는 경우가 많고 주식이 한 10% 일대 주주이긴 한데 나머지 한 85%가 독일 주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독일 차다. 그렇지만은 일대 주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벤츠의 기술에 또 찌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찌리 차가 다가온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과연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 진짜 긴장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지리보다도 앞서서 또 한국 공약 밝힌 거 비아디라는 것도 막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아디라는 회사는 우선 판매량에 있어서 친환경차, 탄소 중립차 하면 흔히 이제 순수 전기차에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를 포함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미 테슬라를 꺾었죠. 이런 대목이 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아디라는 회사는 1995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는 스마트폰 배터리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찌리 자동차는 냉장고 부품 만든다고 그랬다면 비아디는 스마트폰 부품 만드는 회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기술을 야금야금 향상을 시켜서 2002년에 홍콩 증시를 상장했습니다. 근데 이 즈음에 자동차를 전환할 때 워런 버핏을 만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워런 버핏은 투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찰리 먼거를 만납니다. 찰리 먼거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해서 극찬을 맞이하지 않았던 회사가 비아디인데 그러면서 찰리 먼거의 권유로서 워런 버핏이 여기 투자하거든요. 그리고 워런 버핏의 돈까지 힘을 입어서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2023년 4분기에 마침내 테슬라도 꺾었습니다. 지금 비아디는 가격을 지금 굉장히 낮춘 박리 다음에 박앤세일을 하면서 테슬라를 압박하고 있는 사실 테슬라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인데 비아디는 한국에 들어오겠다고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로 봐서 비아디도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비아디는 값싼 전기차 시장을 썰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찌리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특히 아예 한국에 공장까지 짓겠다 이거 지금 얘기하고 생산까지 있어요. 하겠다. 예, 자 찌리 자동차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찌리 자동차는 벌써 자 이게 표에 보면 2022년에 르노 삼성의 2대 주주가 됐지 않습니까? 르노 삼성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르노 코리아로 바꿨어요. 원래는 삼성이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저게 IMF의 하나의 뭐 빌미가 되기도 하고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죠. 그 르노에 팔았는데 르노 삼성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중국 지리가 2대 주주로 들어오면서 삼성 흔적을 없앤다 해서 삼성을 빼고 르노 코리아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2대 주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리는 이미 폴스타라는 차를 통해서 한국에 또 볼브라는 차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국에서 볼보의 폴스타 4를 부산 르노 코리아에서 생산하겠다. 또 지리의 지크도 부산에서 생산하겠다. 자, 왜 이렇게 한국에 생산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파는 것도 있지만 유럽에 파는데 지금 중국이 그 유럽으로도 관세 폭탄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 차는 아직까지 관세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산지 세탁을 말하자면 하려고 그런 목적인 그렇습니다. 거죠? 원산지 세탁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겠다. 관세를 좀 피하려고. 예, 그야말로 이 자동차가 춘추 전국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 자율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텐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단어, 웨이샤오리와 지미화가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전기차에 국가의 총력전을 펴왔고 시진핑의 그 산업 중국 굴기 2025 정책의 핵심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2014년에 시진핑 주석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상하이차에 가서 전기차 굴기를 선언하는데 그때 1등 공신들, 자 지금 나오는 웨이샤오리입니다. 자 웨이라는 회사, 웨일라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만들어내는 상품이 니오라는 상품이에요. 니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 홍콩 정시 등에 상장돼 있는 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샤오펑, 리샹 이 회사들이 사실 전기차의 선구주자였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몇 개쯤 있느냐? 10,000개가 좀 넘어갑니다. 그중에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국가 도움 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1등, 그러니까 시진핑 키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중에서는 지금 리샹이 가장 앞서 있고 리샹 1등, 그다음에 니오, 샤오미가 해서 3극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이 기술 속도가 빠르고요. 또 하나는 지미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미화라는 얘기는요. 자, 지웨이, 샤오미, 화웨이인데 이 지웨이가 하고 샤오미, 화웨이 이 회사는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차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 그다음에 이 지웨이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리와 바이두가 합작해서 만드는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의 승용차 기술에다가 바이두의 인터넷 기술이 합작돼 있어요. 거기다가 샤오미. 지금 샤오미는 거의 지금 스마트폰 회사에서 전기차 회사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웨이 이 회사도 지금 자율주행 쪽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중국에는 이 밖에도 전기차 회사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죠. 각자의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국의 이 거의 인해전술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굴기, 그리고 중국은 이제 해외로 뻗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국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죠. 예, 그래서 물론 뭐 몇 년 지나면 조금씩 바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중국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밖으로 나오면서 한국이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 좀 비상등을 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자율차 하면 우리가 달리는 스마트폰이라고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지웨이나 샤오미, 바이두나 이런 그 통신업체들과 또 합작을 많이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0,000개 중에 살아남은 지미화와 메이샤오리 이 업체들 계속해서 나올 기업들이니까요. 이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좀 살펴보죠.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지 8개월 만에 첫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카카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검찰에 소환을 됐는데 어떤 혐의 때문이죠, 박사님? 한마디로 시세 조종인데요.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대 범죄거든요. 자, 카카오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범죄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지금 김범수 회장이 밤사이 소환됐던 것은 SM 이수만 회장이 하던 SM 엔터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처스를 고가에 인수한 의혹, 사실상 몰아주기죠.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토시 자기들만 몰아주는, 그다음에 가상자산, 클레이 횡령 배임 등 뭐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김범수 회장이 SM 엔터와 관련해서 검찰에 전격 소환이 됐습니다. 조사 시작한 지 8개월 만인데요.
자, 재벌 총수를 소환한다는 거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인데 이렇게 소환을 한 것은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행태를 봐서는요. 그다음에 실제로 SM엔터는 많은 관계자들이 지금 그 SM엔터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바로 이 카카오 관계자들이 이미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는 SM엔터 주가 조작이 카카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뭐 검찰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범수 회장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요. 이수만 회장이 이제 내 그만할래 하면서 그 하이브하고 의견을 해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 최근에 한화에너지가 주식회사 한화 공개 매수하듯이 그렇게 공개 매수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 12만 이상으로 막 올리면 그러면 하이브가 공개 매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주가 공개 매수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는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일단 SM엔터의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했어요. 주가가 올라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냐 이 혐의인데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러면 카카오로서는 최정점의 오나까지 연루가 되는 아주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요. 박사님 실제로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김범수 위원장은? 어떻게 개입했냐에 따라서 그 뭐 판결은 그 판사들이 하겠지만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은 단순 벌금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형량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자회사들의 최대 주주주의도 당연히 박탈이 되겠네요. 인신 구속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인신 구속이 돼서 또 금액이 크다 이렇게 되면 그 이사 자격에도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대한 시련 속에 있다. 물론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만으로서 뭐 김범수 회장이 당장에 유죄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중대 범죄 혐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회사가 좀 시끄러운 와중에도 사업은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1분기 실적 괜찮았고 2분기도 당장은 뭐 전망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가는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투자한 분들 요즘 굉장히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될 텐데요. 이제 특히 이 지금 주가표를 보시면 뭐 푸른색 피멍이 들어서 시퍼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주가군요. 네. 예. 그런데 한 1년 전, 2년 전과 비교하면 뭐 거의 주가가 반토막 또 4분의 1토막 이렇게까지 나 있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IT 관련주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뜨겁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런 쪽은 시총이 올 들어서만 15조나 증발했고 외국인들이 툼에 그냥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어떤 혁신이 없다. 그다음에 국내에서 시장과 골목 상권 침해를 많이 하다가 특히 카카오의 경우에 많은 충돌을 빚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자 불과 1년 전에 카카오의 이 택시 기사의 이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척결해야 될 대상이다. 뭐 이런 어떤 그것도 민생경제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회사 행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라는 표현이죠.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그냥 말로 최악의 지금 시련기를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이 AI 열풍에 뭐 골라가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정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네카오입니다. 여기에 카카오는 김범수 위원장이 검찰 조사받는 악재까지 더해져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시죠. 또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